지금부터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현장에서 품질의 길을 찾고 있는 품질본부 선배사원들이 품질본부 일의 세계와 그곳에서의 보람을 알려주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채용팀 임성빈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H스토리도 대단원의 마지막 품질 본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제부터 이틀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또 마지막을 담당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대단원의 막을 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인사 업무를 하면서 이런 각 부문에 대한 나름의 이해도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렇듯 현장에서 또 그 부문의 전문가로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현업분들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품질본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제가 듣고 싶었던 것들을 잘 여쭤보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울산 공장 품질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배경 과장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반응이 너무 좋으신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양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기술팀 심성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품질 운영팀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술팀이라는 팀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빨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배경 과장님부터 시작해 주겠습니까? 네. 자, 주제가 좀 거창하네요. 현장 전문가 나의 나.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경험했던 자료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녔던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해외 출장은 한 510일 정도 다녔고, 국내는 한 650일, 그리고 해외 이동 거리는 한 37만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에 일하고 계시는 제조업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최소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고요. 예. 현대자동차 2006년에 입사를 해서 약 10년 정도 샤시 신차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품질 운영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0년 동안 샤시 신차 1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현재는 품질 운영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샤시라고 하면 이 단어가 지금 현재 저희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품질 운영팀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샤시라고 생각하시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창문 샤시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는 크게 차체 의장 샤시 그리고 파워트레인 엔진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샤시인데 차의 엔진이라든지 각종 부품을 지지하고 있는 현가 시스템, 그리고 조향 시스템,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 연료 시스템, 에어컨의 공조 시스템, 이런 걸 통상적으로 샤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집안의 창호 이런 샤시를 좀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품질 운영팀은 어떤 일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현재는 올해부터는 품질 운영팀에서 다른 분들이 업무를 좀 편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막상 올리고 보니까 하나는 제가 신혼여행 갔던 사진인데 하필 저 사진이 표정이 제일 어둡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개발 차종 현황을 보시면 제가 입사를 하면서 제네시스 BH 북미부터 시작을 해서 아반떼, i30, 에쿠스, 그리고 브라질 현지에만 판매되는 아가페 빈치, 그리고 인도 공장,
그 마지막으로 중국의 차종까지 이제 담당을 했거든요. 저희 현대자동차가 현재 그 해외에 운영하는 공장이 7개국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 쪽으로 오시면 해외 출장의 기회가 아마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별하게 지금 와서 이제 해외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브라질에서 브라질 종단 출장을 갔었거든요. 운 좋게 참여를 했는데 5,500km 종단을 했습니다. 그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바빴는데 브라질이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기억나는 게 브라질의 주유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달리고 기름 넣고 달리고 기름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 브라질의 주유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제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환경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왔잖아요. 기존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순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던 부품들이 많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작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스파스 자동 주차 시스템, TPMS 그 자동차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AEB 긴급 제동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러한 기능 하나하나가 작동을 하려면 정말 많은 부품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는 불량이 안 나야 되겠죠.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부품에 불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품질이겠죠. 품질이 확보가 돼야 자동차 기능이 어떤 거라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자동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너무나 많고 그에 대한 부품들의 품질이 문제가 없어야 되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생각을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품질은 아마 제 생각에 고장 품질, 감성 품질, 내구 품질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고장이 안 나야 될 거고, 그리고 소음이나 편의성 같은 게 문제가 없어야 될 거고, 그런 감성 품질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쓰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내구 품질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 이 모든 품질들을 고장 품질, 감성 품질, 내구 품질이 확보가 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설계부터 완성차 품질까지 다양한 그 품질 인자들이 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저희가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의 그림을 그렸다고 볼 때 그 디테일한 부분이나 빈틈 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품질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품질이 어떤 건지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 이야기 간략하게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들로 준비를 하신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된다거나. 예. 또 이야기 잘못했다가 이거 내일부터 해서 나오지 말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예. 지금 이 사진은 보니까 오일 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빨간 부분이 아마 누유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예, 저게 이제 신차를 개발할 때 오일이 조금 누유 났던 문제가 났어요. 저게 신차가 개발이 돼서 양산되기 직전에 저 문제점을 찾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런 문제점이 났지? 왜냐면 차를 개발할 때 단품 평가, 완성차 평가,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의 평가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증 항목들이. 근데 왜 저 문제점이 났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부품 문제? 부품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설계 구조 이상이 없어요.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 설비 문제가 없어요.
내구차에도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부 차종에서 문제가 났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다량의 부품을 통계 기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부품이 공차가 악조건으로 갔다는 게 확인이 조금 됐습니다. 공차가 악조건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공차 악조건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품이란 건 생산하면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문제가 났던 거는 하나의 부품은 그 생산 치수가 조금 작게 생산이 되었고 하나는 생산 치수가 조금 크게 생산이 됐어요. 그 부품이 모이면서 만나면서 이제 리크라는 그런 문제가 났던 거거든요. 아, 그럼 잠시만. 그러니까 작은 거는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작게 좀 생산이 되는 그렇죠. 거고 또 큰 거는 또 가장 허용 범위 안에서의 가장 큰 사이즈로 이제 제작이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설계 스펙에는 만족하는 상태였고, 예, 그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됐을 때, 만약 이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단발적으로 이 문제가 생겼을 거야, 일시적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고, 이 차가 양산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클레임으로 연결됐겠죠. 근데 이런 품질에서는 이런 작은 문제 하나를 개선하면서 때로는 해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멋진 곳입니다. 품질은. 예. 예, 그리고 예상 못한 돌발 문제 2번입니다. 예, 스티어링 휠 가죽 벗겨짐 발생입니다. 아, 근데 과장님 저도 이것도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물론 쉽게 벗겨지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벗겨짐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문제가 났던 상황인가요? 제가 당시에 신차를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차를 개발하고 있는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차에서 문제가 났어요. 스티어링 휠에 가죽이 벗겨지는 문제가 났었는데 이 문제점이 난 차가 보니까 판매한 지 한 3년 정도 된 차들이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개발하려는 신차하고 이 문제 났던 차하고 가죽 사양이 동일하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개선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대로 가면 동일 문제가 뻔히 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품 하나하나 개발할 때 정말 가혹하게 합니다. 저 부분을 스티어링 휠 부분을 각종 화학약품을 발라서 수천에 수만 회를 마모 테스트를 하고 또 열충격 시험이라고 해서 챔버에 넣어서 부품을 열적으로 충격을 되게 가하고 노화를 시키고 그런 테스트를 각종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왜 저 문제가 났는지 정말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또 조사를 들어갔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양산차들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 테스트를 할 때는 개발되지 않았던 각종 화학 제품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출시가 된 거예요. 화장품이라든지 우리 선크림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또 자동차 용품들 또 여러분들 대학생분들 차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스티어링 휠 핸들 부위를 또 열심히 많이 닦으시죠. 예, 닦고 항상 또 물로 한번 좀 닦아 주십시오. 자, 그렇게 화학약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가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디서 얻어요? 가축이나 동물들한테 얻잖아요. 생물에게 얻는 부품이다 보니까 부품 산포가 좀 커요. 여러분들도 보면 피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피부 종류가 많잖아요. 동물의 가죽 상태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보니까 가죽 사양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가죽 사양이 한 그레이드 더 올렸어요. 그 가죽 사양을. 근데 그 가죽 사양을 한 그레이드 더 올리려고 하니까 돈이 한 3,000원? 아, 죄송합니다. 3,000원 정도가 원가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소에 제안을 했죠.
이 가죽 사양을 한 그레이드 더 올리자. 품질 문제, 고객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가 3,000원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던 게 스티어링 휠에 보면 바느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느질 타입을 좀 바꾸자. 여러분 바느질 타입 때문에 불만하신 적 있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예, 그래서 바느질 타입을 바꾸면서 가죽을 한 그레이드를 가죽 사양을 올렸어요. 과장님 잠시만 그러면 네. 저 바느질이라고 하면 아까 3,000원이 지금 올라서 해결책으로 찾으신 게 바느질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 바느질에서는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저 바느질로 바꾸면서 원가를 한 1,500원 정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좋아지고 원가는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가죽 사양을 그 양산하고 있는 차종에 수평 전개를 다 했어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차종은 물론이고 양산하고 있는 차종들도 그 마이 변경을 하면서 수평 전개를 쭉 하니까 그 고객 클레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 CS-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고객 클레임 지수입니다. 기존에 네피라는 가죽을 쓸 때는 뭐 0.67 이렇게 나오다가 가죽을 바꾸고 난 다음에 뭐 0.33 이렇게 뭐 50 차종에 따라서 50%, 43%, 뭐 38% 이렇게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품질본부는 일을 하면 저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나 어떤 재경 부분 그리고 구매, 상품성, 디자인 여러 부분하고 협업을 하면서 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그 타이틀을 보시면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진정한 엔지니어다. 아마 왜 제가 이 말을 적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혹시 이거 뭐 이렇게 그 연말이나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이렇게 개선 사례를 우수 사례나 혹은 뭐 이렇게 포상 사례 이런 쪽으로는 진행이 안 되셨었나?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예, 이 개선인 것 정도면 같은데요. 굉장히 큰 개선인데 오늘 방송을 좀 회장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품질이 어떤 건지 좀 임팩트 있게 전달이 충분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자동차에 있어서 최소한 자동차에 있어서 품질은 그 기계 부품 조합을 종합 예술품으로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활용 점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림을 다 용의 그림을 다 그렸지만 눈에 점 하나 찍지 않으면 그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완성되는 작업을 품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좀 곰곰이 한번 생각 좀 잘 해보시고 돌아가실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의 어떤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각 선배 사원분들에게 이 발표가 끝나면 하나씩 좀 여쭤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 슬로건인 What Makes You Move에 대한 답변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이렇게 열심히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참 또 원동력이라는 게 약간 좀 거창하긴 한데 제가 신차에서 일할 때 저희의 손을 떠나면 그 차는 바로 고객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신차가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저희가 품질 문제를 막지 못하면 그건 바로 고객 클레임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 해올 때 고객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문제가 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열정하고 책임감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굳이 소명감을 이야기하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좀 과장일 수 있지만 이렇게 책임감에 대한 비장함도 좀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오래 기다리셨는데 심성호 과장님의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멀티미디어 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심성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시작부터 도입을 하겠습니다. 퀄리티 엑스퍼트, 품질 전문가가 되어보자.
오늘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업무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제 소개, 그리고 업무 소개, 그리고 현장 품질 활동 개선 순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앉아서 이걸 발표하고 있을까요? 우선 제 소개를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품질 전문가라는 테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사진 소개를 하면서 어떤 사진을 붙여야 할까? 정장을 입은 사진을 붙일까? 아니면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사진을 붙일까? 제가 신차 개발을 하다 보니 전부 다 보안 사항이라서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 사진을 붙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왔는데 해리포터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저는 전자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06년도에 현대 입사를 해서 울산에 있는 전자개선팀에서 품질 보증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1년부터 현재까지는 남양연구소에 있는 멀티미디어 기술팀에서 멀티미디어 신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로젝트명 OS 코너 차종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저기 초록색 차량 보이시죠? 예, 제 자식 같지는 않지만 제 막내 동생 같은 코너입니다. 차 이쁘죠? 자식과 막내 동생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아직까지 애가 없어가지고 자식의 느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시구나. 제가 보는 막내 동생이 있어가지고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생겼는데 그 전자개선팀은 울산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고 네. 멀티미디어 기술팀은 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업무는 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무지가 바뀌게 된 계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예의하신데요. 이 팀 이름 보시면 하나는 전자고 하나는 멀티미디어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자가 멀티미디어 기가 전자 밑에 속했던 파트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새는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을 하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연동 커넥티비티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화를 위해서 저희 쪽 회사에서도 조직 변경을 해서 멀티미디어 기술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화, 품질을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화를 위해서 지금 남양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알겠습니다. 곳입니다. 예. 그러면 제 업무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멀티미디어가 뭔지 생소한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고 쉽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뭔가 그럴듯하게 장황하게 나와 있죠. 뭐 플랫폼이 어떠느니 스피커가 어떠느니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 있는 집에 있는 차를 이용하거나 택시 아니면 버스 같은 걸 이용할 때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있죠.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스피커나 앰프 아니면 밖에 있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샤크 안테나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멀티미디어 시스템 전부를 소개할 시간 없고 그 앞에 있는 표준형 AV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VN은 또 뭐냐?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중학교 단어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뭐라는 거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VN은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차를 개발하는데 약 2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거친 것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4단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선행 개발 업무입니다. AVN은 쉽게 생각해서 간단한 컴퓨터라고 자동차에 장착된 작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들을 구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안정화를 위해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면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구동은 어떻게 시키느냐? 그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부품 구조 분석을 합니다. 핸드폰도 저희가 보면 사양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이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AVN도 모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다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사용 조건을 검증을 해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의 멀티미디어와는 다르게 요새는 IT 기술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서 연결해서 BT, 블루투스를 통해 노래를 듣고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통해서 내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AVN 화면에 띄워서 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걸 검증을 해야 저희가 신차를 양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차를 양산을 하면 그냥 만들었다고 양산하는 게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뒷장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남양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 유럽, 인도, 일본, 중국에서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서 OK를 하고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지역 연구소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다, 저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DMB가 있죠. 그럼 미국에도 DMB가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에는 위성 라디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인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모든 각 글로벌 기업, 글로벌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 쪽으로 전달하고 함께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며 품질 확보를 진행을 합니다. 앞에서 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개발했다고 바로 문제가 나지 않겠죠.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문제 확인을 하고 또 그걸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한 다음에 그 사례를 다시 전 세계 기술 연구소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거를 다른 차종에 수평 정비를 해서 품질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요 간단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수없이 되처리한 후에야 신차 한 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신차를 가지고 과연 품질 개선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앞에서 설명드린 계약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현업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시죠?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익숙한 아이콘들이 진짜 많네요. 네. 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셨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과 기능들이죠. 티맵, 카카오 내비, 네이버, 그리고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장 많이 쓰시고 어떤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뭐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도 방금 저 누가 얘기하셨는지 봤는데 티맵이라고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항상 이게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저렇게 저희 순정 내비게이션이 차에 있는데 여전히 저 티맵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내비게이션 시장을 상당히 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배원 과장님은 어떤 내비게이션 쓰시나요? 회장님 보고 계신 거 아시죠? 네, 저는 순정 맵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때론 티맵도 좀 쓰긴 하는데 순정 맵을 제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TMAp이 높다는 걸. 그러면 품질 마인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정말 TMAp이 좋은가? 정말 TMAp이 우수합니다. 과거에는. 왜냐? TMAp과 순정 내비에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었죠. 초창기에 내비가 만들어질 때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의 생명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길 안내를 해야 하냐, 그게 가장 생명인데 TMAp이나 카카오 내비는 이미 서버 같은 중앙에게 연결이 되어 있죠.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순정 내비는 그런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문제가 있느냐? 전 당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블루링크 서비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다. 손예진이 가끔 나와서 광고도 하죠. 블루링크 서비스 되면 뭐 보험도 할인도 되고 많은 거 있다는 거. 그런 블루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도 실시간 데이터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받은 정보들을 저희도 소비자들의 길 안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떠냐? 품질본부에서 저희가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브랜드와 비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입니다. 오히려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쪽 내비게이션이 더 우수한 길 안내와 우수한 목적지 도착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으시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실 때도 혹시 차를 가져오신 분이 있다면 티맵과 카카오 네이버 지도 그리고 우리 순정 내비게이션을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배원 과장님도 돌아가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는 내 친구. 제가 정부와 잘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바카스가 PPT에 떠 있네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포함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메인 목적은 뭘까요? 길 안내입니다. 자동차는 길을 달리는 도구니까. 그럼 그 길이나 도로는 누가 만들까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고속도로 5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정부 문건을 유출해서 본 건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단숨에 저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국토교통부의 미래의 계획을 통해서 저희 품질도 앞으로 이런 도로들이 개통이 되고 이런 도로를 개통하면 여기에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럼 저 바카스는 언제 쓰냐? 도로 현장을 확인할 때 씁니다. 저런 계획만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는 큰일 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가 다음 달에 개통이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소비자한테 다음 달에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개통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품질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에 집착합니다. 갔더니만 다음 달에 개통될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가장 빠른 분은 현장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때 바로 바카스가 힘을 발휘하죠.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아저씨 이 도로 언제 개통돼요? 라고 하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바카스를 한 병 들고 저기 이게 언제쯤 개통이 되나요? 제가 이 도로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저씨들이 친절하게 물어본다. 일로 한번 와봐. 라고 하시는 순간 제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이게 이래서 말이야. 이래서 늦어지고 말이야. 모든 정보를 말씀해 주십니다. 참 대한민국은 정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있어야지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 도로를 안내도 될까 아니면 다른 도로를 안내해야 될까라는 판단도 되는 거죠. 진짜 넓은 범위의 일을 하시고 있네요. 뭐 바카스 광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토교통부 이렇게 각 부처들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이런 교류 관계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업무가 다 과장님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전부 다 품질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러면 해외 지역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바카스를 사들고 해외 국토교통부로 가거나 거기는 현장 분들을 다 찾아가야 되나요? 불가능하죠. 저희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미국,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인도, 중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공장은 저희가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런 공장들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나요? 그때 저희 품질센터 각 지역에 있는 인원들과 같이 협업을 진행합니다. 북미, 유럽, 중동, 중국, 인도 거기도 저희 각 품질센터가 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혹시 해외 주재원을 꿈꾸시는 분들은 저희 품질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현지 품질센터 분들과 어떻게 밖에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품질 검증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신 곳이 많죠? 어딘지 모르겠다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호주, 중동, 인도. 다 해외 유명한 곳이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 그러실까요? 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해외 출장 놀러만 다니나?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저러한 곳에서 가서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해외에서도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개선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훨씬 기분도 좋고 약간 해방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많이 있죠. 해외 출장을 가면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촉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해외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랑 모든 지역도 저와 해외에 있는 품질센터와 연결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품질 쪽을 일하면서 재밌는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게 뭘 말하는 건지 알겠지만 신차 개발을 하면 디자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장막을 씌워 놓습니다. 다들 아마 신차 개발 위장막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신차를 개발을 하면 위장막을 씌워놓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각 차 안에 엄청난 장비들을 싣고 짙은 썬팅과 그런 차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해외에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상한 테러 조직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과장님 한 분은 중동에서 중동이 정세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서 그 차를 다 뺏고 경찰서에 가서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며 저 차는 뭔지를 한참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오해를 풀려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추방을 당하나? 아니면 해외 중동부에서 구속이 되나? 아니면 차를 뺏겼다고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닌가?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도 해외를 다니면서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외 부분들의 협업과 그 다음에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코나라라는 차량입니다.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저 중앙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 기능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핸들, 에어컨, 기어봉, 클러스터, 엔진, 파워트레인 모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모든 파트에 대해서 엄청난 품질 인력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신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저렇게 품질 활동을 한다고 해서 100% 완벽한 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100%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멀티미디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멀티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미래에 없어집니다.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지? 자폐에 와서 자기가 설명해놓고 없어진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미래는 백수가 되나요? 그럼 저도 자폐를 다시 돌아다녀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차트에 있는 아저씨 저분이 자율주행에 대한 걸 몸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운전자라고 불러도 될까요?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차에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냥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완성 단계죠. 그럼 저런 자율주행을 완성되겠으면 차량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차만 노력을 하면 되냐? 아닙니다. 도로 환경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도로 환경 기반이 있어야지만 차량과 연동을 해서 자율주행의 최종 완성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로 기반 및 최종 단계 완성을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굳이 소비자에게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아도 이미 차 내부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수가 될 리는 없겠죠. 이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향후에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기술들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품질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품질이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적 노력의 결과이다. 존 러스키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영어로 크게 써져 있는데 한글을 읽으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영어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려면 읽으셔도 네. 됩니다.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the result of intelligence effort. 여기서 밑줄 쳐야 될 부분은 어디죠? 인텔리전스 에포트입니다. 앞에서 정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품질 확보는 무작정 마냥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서 진행을 해왔던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적 노력을 바탕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겁니다. 무작정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뭐라? 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적 노력을 누가 가지고 있나?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적 노력을 함께하고 품질 개선을 함께한 후배 사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영어가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발음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품질은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저도 그 과장님께도 아까 정 과장님께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또 해외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또 과장님을 움직이는 완메익스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간단한 대답일 수 있는데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호기심 같습니다.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어떤 생활을 할까라는 게 정말 궁금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면서는 이번에는 길 안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제가 아마 일을 하고 제 업무를 만족하고 계속 지탱하는 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이렇게 또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과장님 얘기나 제 얘기를 막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걸 볼까? 라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호기심이 아마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일단 두 분의 발표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다 너무 사실 저희 연습도 하고 뭐 리허설도 하고 하는데 오늘이 가장 이 결과물이 좋았던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저희가 그 심플로우를 통해서 그 취합한 질문 중에서 좀 답변해 드릴 만한 걸 선정을 몇 개 해서 가져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실 품질이라고 하면 그 두 분이 속해 계시는 품질본부도 있지만 또 공장에서 하는 품질 관리라고 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심플로우에서도 또 같은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을 좀 제가 좀 한번. 네, 과장님. 또 오래 쉬셨으니까 또 말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 품질본부란 곳이 있고 또 각 공장에는 품질 담당하는 품질관리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딱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는 신차 품질에서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공장으로 넘어가서 공장 품질이 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차는 이거 품질본부, 그리고 그 차가 양산이 들어가서 고객에게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공장 품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사실은 그 두 분 다 해외 품질을 또 많이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출장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사실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멋지고 뭔가 좀 해외 가서 사진도 이렇게 찍을 것 같고 그런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잠깐 얘기하셨듯이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물론 좋으시면 좋으신 부분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리얼한 어떤 해외 출장이란 어떤 건지 두 분 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품질이 워낙 출장이 많다고 하시니까. 네. 네. 저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장 보셨듯이 좀 여기서 일하면서 그 해외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아마 굉장히 늘었던 스킬 중에 하나가 그 여행용 가방 싸는 스킬. 예, 정말 빠르고 체계적으로 쌉니다. 가방. 예,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걸 좀 이야기 드리면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에는 자국 브랜드가 없어요.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을 하든지 해외 자동차가 들어와서 브라질에 공장을 짓고 만든 그 차들을 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 가격이 정말 비싸요. 당시에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양산시키려고 간 차가 HB 현재명으로 아가베 빈치라는 차인데 그 차하고 경쟁차가 혼다 피트였습니다. 그 혼다 피트였는데 혼다 피트가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한 47,000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는 한 2만 헤알 정도에 판매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한국 돈? 그건 좀 네이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예, 저도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네. 예. 예,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는 거는 정말 때론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사실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들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해외 출장을 많이 가면 일단 좋은 점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뭐 혹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과장님 정도나 되면 돼야지 저런 거 아니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팀 신입사원이 입사한 적이 있었는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입사를 하더니만 3년이 안 걸렸어요. 어느 항공사의 우수여행이 되는데. 그리고 마일리지가 엄청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과장님, 저희 마일리지로 휴가 때 여행이나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갔다 오라고 했죠. 휴가 때는 그 마일리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걸 모르는 우리 신입사원도 오자마자 이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또 그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좋은 점만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품질본부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얘네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구나. 그럼 그쪽의 지식과 노하우도 배울 수 있어 해외여행은 정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회사적으로나 아무 큰 도움이 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 예. 해외 출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배영 과장님 상당히 인상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또 그런가요? 나중에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답변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전 주문 중에 마지막으로 전공 관련한 얘기를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품질 쪽도 뭐 어느 매니팩처링처럼 기계공학이 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배영 과장님이야 이제 현장 그 신차 품질이나 이런 보증 품질이라든지 품질 업무를 하고 계신 현재 품질 사업부 쪽은 아마 기계공학이 좀 주로 많으실 것 같은데 멀티미디어 기술팀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왠지 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좀 어떠신지요? 네, 뭐 대리님께서 아시고 계신 그대로 저희 쪽은 멀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자공학 쪽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너는 전자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오디오 파트는 플라스틱도 있고 PCB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도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여성 인력도 많이 채용하고 있죠. 군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남중, 남고, 공대, 군대, 현대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남자들만 있다는 게 아닌데 저희 팀에서도 지금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저희 신차 그룹에서 저희 윗분도 여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자분들이 하는 업무가 아닌가 하지만 여성분들의 감성도 많이 필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저희 팀에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PR이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대, 군대, 현대는 상당히 오래된 이제 농중에 하는데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해주시네요, 다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울산공장 품질본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즘 자동차가 전자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샤시 하면 사실 기계공학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데 워낙 부품들이 전장화도 많이 되고 전자 부품하고 연관도 많고 또 자동차들이 감성 품질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편의성, 소음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직원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십시오. 예. 예, 뭐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꽃이 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많이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성분들도 이제 공장이나 또 품질 관련 업무에 많이 투입이 실제로 되고 있고요. 또 여성 지원자분들도 부담감 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배영 과장님한테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여쭤봤었던 공차 악조건, 예, 공차 악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이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는데 품질본부에서 현장과 사무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현장과 사무의 업무량? 네, 현장과 이제 사무실 업무 비중을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네요. 제가 품질에 한번 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현장 경험과 엔지니어적인 그런 감각을 키우고 싶으시면 품질로 한번 입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그 부품 같은 경우도 도면 치수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버니어 캘리퍼스로 찍었을 때 치수적으로는 도면에서 수치에서 벗어나진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부품을 대량으로 치수를 체크를 하면서 일부 부품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조합이 이루어지면 리크가 난다는 그런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부분하고 현장감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업무 자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도 맞지만 또 내가 담당하는 부품이 완성차에서 제대로 조립이 되는지, 완성차 평가를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일도 많고 또 사무실에서 하는 일도 있고 한 6대4, 5대5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품질 본부에서 하는 일을 지금 과장님 이제 숫자를 6대4, 5대5를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정량적으로 딱 떨어지게 비율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품질본부 일을 하면서 사실 책상에서 혹은 컴퓨터로만 어떤 품질을 확보한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시는 대로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또 일어나는
뭐 문제라든지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품질본부에서 일하시는 일반 사무직 분들 뭐 타이틀은 사무직이지만 그 현장 업무 비율이 일정 부분 이상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착 조건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공착 조건을 역추적할 때 그 부품이 실제 공차의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작고 크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이제 들으신 게 부품을 그럼 다 회수해서 측정을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네요. 어렵네요. 이런 건 또 입사하시고 물어보시면 더 상세히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뭐 다 사실 가지고 일단 문제가 하시진 났기 않을 것 때문에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차를 우리가 파일럿 단계 때 차를 만들면 한 100대, 200대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100대가 문제가 전부 다 났으면 이 부품 문제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차에서 한 2대, 1대 이렇게만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대 중에서 한 대가 문제가 나면 10,000대를 만들면 몇 대겠습니까? 몇 대겠습니까? 예, 훨씬 늘어나겠죠, 대수가. 그러니까 그 한 대가 났어도 그런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오일이 흐르는 곳은 기본적으로 뭐 부품에 따라서 5바, 6바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거의 100바까지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날 수 있는, 그래서 품질본부는 그런 잠재 문제점들을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렇다 보면 부품 샘플을 여러 개 가져와서 시료를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다 보면 경량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발견을 했던 그런 문제점입니다. 아까 전에 그 문제는. 예. 좀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과장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전장 부품 품질, 전장 네. 품질을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 담당자로서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쭤보는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전자 부품의 특징은 다른 부품과 틀리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른 부품들은 이 부품이 공차가 안 맞네, 아니면 뭐가 안 맞네 이런 부품도 있지만 전자 부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서 소프트웨어 타이밍이 안 맞네 라고 하는데 그걸 눈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데 좀 용이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를 뭐 만들거나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타이밍을 하고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좀 풍부한 인재면 저희 쪽에서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은 좀 다 돼서 오늘 일단 저희의 품질본부 H스토리는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H스토리를 준비를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이 해서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서 잘 들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많은 준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직무에 관련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품질 전문가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